이 세상이 누구 세상이야? 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리더십이라든가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전문직에서 많이 보이시는 사주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요, 사람의 느낌이 굉장히 강기강성하잖아요. 아니에요. 표정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온화해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예. 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예, 드려와가지고 예. 유독 또 여자가 강한 사주가 있고 또 부부궁합을 봤을 때 남자가 강한 사주가 있는데 예. 오늘은 이제 여자가 귀하게 사는 예. 아내의 사주가 더 좋아서 예. 남편을 좀 누르고 사는 경우도 있는지 예.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자는 귀하게 태어났는데 네. 남편이 좀 고생하는 사주, 뭐 맞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자, 일단 이 부부 관계를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부부 관계는 쌍방의 관계예요. 이 꽝 잡는 데는 매가 최고라고, 여자 자체는 굉장히 기가 세고 드센 사주인데요, 이상하게 임자를 만나가지고 꼼짝 못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고요. 밖에서 보면 완전히 기가 딱 죽었는데 집안에서는 뭐라고 해, 완전 대장이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상호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궁합은.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남편 복이 있냐 부인 복이 있느냐 이걸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 명리학, 자평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 그 시대의 기준으로 남자는 모름지기, 여자는 모름지기 어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고방식에 맞으면 있다고 얘기하고,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안 맞으면 그 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이것을 현대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느냐라고 보면요,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생님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자, 이걸 전제에 두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자가 귀하게 생겨 사는데 남자는 좀 고생을 한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유형 첫 번째. 자, 남자는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여자는 허구한 날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좀 명품에 화려한 거, 허구한 날 호캉스니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이 뽀대나게 살면서 늘 보면 좀 뭐라 그러나, 여자는 부족함을 느끼고, 누구는 뭐 저 샤넬 백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왜 그런 거 하나 없냐,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이게. 자, 요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죄다 신약 사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주의 돈복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나는 신약, 약하다는 거예요. 자, 돈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요. 나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복보다 힘이 더 세면 나한테 끌고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가 돼가면 내가 오히려 끌려가요. 이 케이스는 굳이 여자분들한테만 해당되지 않아요. 남녀 공통적으로 해당돼요, 이것은. 자, 돈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 기운인데, 내가 이것을 갖다가 통제하고 다스릴 힘이 없어서 오히려 역으로 이 돈복에게 내가 통제당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 특징이 허세, 허용이에요. 그래서 맨날 무슨 뭐 명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좀 명차 키 딱 갖다 놔놓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친구 한 5명이서 공동 부담을 하든 한이 있더라도,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부동산에서 새파랗게 젊은 신혼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집 보여주세요. 그러면 한숨부터 나온대. 왜? 거기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뭐 하고 막 시끄럽게 다 해놓고 있잖아요, 그죠? 이 집은 뭐가 어떤 애, 뭐가 저떤 애 하고 그거 찍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런 유형들이 이런 쪽에서 좀 보여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관성, 사주에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죄다 신약의 무관성이다. 배우자 노릇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주에 남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자로서는 남편 복 없는 사주거든요. 똑같이 남자도 사주에 여자가 없다 그러면 부인 복 없는 사주예요. 제가 많이 쓰는 말이 있어. 나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그래 사주 안에 그 글자 하나 없다고 마누라 복이 없다? 남편 복이 없다? 이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사주에 남자가 없는 여자나 여자가 없는 남자는요. 배우자 역할을 안 해요. 배우자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분들을 만나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밖에서는요. 굉장히 평판도 좋고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승승장구를 하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좀 약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사주를 옛날에는 보통 남편 기죽이는 사주니 뭐 남자 잡아먹는 사주니 이제 그런 소리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왜 잘못됐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자. 요 사주를 갖다가 한마디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지등령 사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월지등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두 종류가 있어요. 월지등령이 태어난 날짜의 천간과 태어난 달의 지지가 같은 오행의 경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계절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물에 태어났고 호랑이가 산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이 누구 세상이야? 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리더십이라든가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전문직에서 많이 보이시는 사주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요, 사람의 느낌이 굉장히 강기강성하잖아요. 아니에요. 표정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온화해요. 피디님도요. 저 사람이 센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구분 짓는 방법이 있어요. 표정이나 말투가 굉장히 공격성이 강하거나 좀 세 보이는 사람 있죠. 다 약한 사람이에요. 센 척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약사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선생님은 사주가 좀 신약하다 그러면 제일 싫어해요.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데요.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말로 강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여유롭고 부드러워요, 사람이. 자,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는요, 인간관계가 어떻겠어요? 좋겠죠. 저 사람 진국이야. 아, 인간성 좋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인간성이 좋다. 대인관계도 원만하다. 그리고 그 이면에 본인의 어떤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과 이 힘으로 있잖아요. 특히 전문직이나 사업 쪽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카리스마는 주로 누가 느껴? 같이 사는 배우자가 느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밖에서는 인간성 좋고 사람이 부드럽고 여유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집에 들어오면 어떻다고? 독불장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다음 두 번째 월지 등령이 뭐냐면요. 태어난 달의 지지, 월지가 태어난 날짜의 천간,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일간이 목인데 월지가 수라든지 자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 인자가 도장 인자를 갖고 있어요.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면 결정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신하들이 옥세라는 뜻이에요. 도장인이 신하들이 막 감론, 을박, 난상,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왕이 딱 옥세 찍는 순간 어떻게 돼요? 결정이 딱 돼버리죠. 그런 결정권을 갖는 도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성분들의 이미지, 특히 정인을 두신 분들의 이미지를 보면요.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두 단어를 써. 사랑스럽다라는 말을 써요.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고등학교 여자 반장 이미지 딱 떠올리면 돼요. 월지 인성,
등용사주들이 보면요. 네네. 자, 전교 1등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반장 정도 할 정도로 적당히 공부도 좀 잘하고 카리스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리더십도 좀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주저없이 그냥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움도 요청할 줄 알고 또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또 뭐 그렇게 희생정신, 박애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선에서 도와도 줄 알고 특히나 여자 반장들이 누구하고 제일 잘 지내요? 담임선생, 선생님들하고. 그러니까 즉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어떤 그게 사회적 법규가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직장에서는 상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분들하고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자,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좀 뭔가를 갖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연장자라는 말을 써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는 케이스예요. 자,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승승가도를 달릴 수 있겠지요. 네.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어느 정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즉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걸 어느 정도 당연하게 생각해. 그닥 고마워. 겉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이게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 뻔뻔함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자 고등학생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여고생 반장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네네.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나 말고 다른 여자애랑 좀 친하고 가깝다는 느낌이 들면 어쩔 것 같아요? 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습니다. 질투심이. 나만 바라봐라고 하는 질투심이요. 좀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지등령 두 가지 케이스에서요. 사주 안에 뭐 백호살이라든지 괴강살이 같이 동조하고 있으면요. 여기에 어떤 자기 주도권이나 본인의 의지를 기어이 관철하고자 하는 강경함이 더해지는데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왠지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여성분들이 괴강살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미인들이 많아. 그래서 굉장히 좀 예쁘다? 좀 약간 야들야들하다? 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에요. 굉장히 약간 이 추진력이라든가 강경다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린다 싶은 순간에 말이 굉장히 억세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자 사주로서는 좀 안 좋게 봤어요.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월지 등령 사주 같은 경우에는요. 밖에서는 승승가도를 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집에 들어오면 좀 독불장군, 남편을 좀 강력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집 가면 안 되냐? 근데 아까 서두에 쌍방관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아니 내가 그렇게 살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만나는 사람들은 만나. 그 왜? 남자도 마누라 탓할 거 없다니까요. 왜? 남자 입장에서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힘들게 사느냐 하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그렇게 골랐다는 거야. 왜 골랐냐고 물으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자, 일지 태어난 날짜의 지지, 여기를 배우자 자리, 부인 자리라고 얘기해. 네. 여기 편관을 깔고 앉아 있거나, 이 말은 뭐냐면 편관은 굉장히 나를 강력하게 구속하고 통제하는 기운이에요. 그럼 일지 편관을 깔고 있는 남자들은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부인으로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받고 구속받는 걸 갖다가 희망하게 돼요. 다음에 편재, 좀 이 부인복인데 약간 치우친 부인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부인복이 지지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약간 깔고 있잖아요. 네. 천간에 떠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 받들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자분들은요,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갖다가 만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남성분을 만나는 것이 어느 정도 최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성분들이 저한테 좀 힘들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있잖아요. 왜 내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왜 가장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싫다. 그러면
나하고 보통 배우자를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네네. 좀 배우자 보기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단어를 얘기할 때 똑같은 사주를 만나면 좋아요. 아까 괴강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똑같이 괴강사를 가지고 있는 남자, 똑같이 월지 등령을 하고 있는 남자를 만나면요, 둘 사이가 시너지 효과가, 둘 다 가정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둘 다 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엔 뭐 사주의 어떤 궁합이라던가 예. 그걸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럼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다른, 이게 물론 뭐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시댁 노후도 준비 다 돼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가 안 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이 고르는 거거든. 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놓고는 이제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럼 헤어지면 답이냐? 아니야. 이 본능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야. 결국은 또 똑같이 만난다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남녀 궁합 혹은 또 이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봤는데 예.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제일 까다로운 게 궁합이에요. 정답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희들은 궁합은.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다뤄본 거는 예.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찍어본 거니까 예. 오늘 영상 잘 활용하셔서 또 좋은 인연 만나시고 예.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개별적인 상담해서 만나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